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의 출발새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목사님이죠. 드레마을의 김준호 목사님 오늘 전화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이 트라이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많은 한인 동포께서 김준호 목사님 인터뷰 또 언제 나오냐고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러네요. 아, 그러세요? 네. 요즘에 대한민국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이제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네. 말에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일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몇 가지 많은 질문을 좀 준비해 놨는데, 최근에 목사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목사님께서 자유민주시민연대를 출범을 시키셨잖아요. 네. 이 연대를 네네. 출범하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이 작년 12월 3일입니다. 네. 그 뒤로 두 달이 지났는데 두 달간 나라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네.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아주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공산주의 대결, 그리고 중국 지지 대 미국 지지, 판이 커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혼란스러워졌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24일에 명동 은행회관에 한 500명이 모여서 예. 자유민주 시민연대를 우리가 창설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일반 단체처럼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하자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이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하나로 묶어서 서로 공통된 의견, 공통된 전선, 네. 공통된 전략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자. 우리는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첫째고요. 네.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게 아니라 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로의 정강훈 목사님 팀, 네. 또 요즘 열심히 일하는 부산의 또 우리 손현태 목사라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네. 가끔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복덕방 노릇을 하고 네. 서로 소통을 하게 하고 예. 서로 연대하게 하자. 그게 네. 첫째 목적이고요. 예.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하지요. 이번에 이제 계엄령 탄핵 정국에서 얻은 최고의 수확이 네. 2030 세대라 그럽니다. 네. 20대, 30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예. 아주 추운 겨울에 수만 명이 운집해서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2030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주 놀랍습니다. 네. 아주 건국 이래 그 세대가 그렇게 뭉쳐서 나온 게 처음이지요. 예. 2030 세대, 청년 세대는 우리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들을 지원하고 키우고 뒷바라지 해주고, 네. 그 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네. 청년 정치 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수 애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그 사명감을 청년들 속에 심어주자. 청년 정치 학교. 네. 3월 7일에 이제 개학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계파에 소속되지 않고 네. 청년 20대, 30대 청년으로서 나라의 현재와 장래를 걱정하는 청년들로 네. 청년 정치학교 과정을 설립을 하고, 네. 우리 아주 좋은 학자 중에 이춘근 학자라고 박사가 있습니다. 네. 또 이시천 박사 이런 분들을 네. 주강사로 해서 예. 우리 이제 자유민주시민연대는 울타리가 돼서 뒷바라지하고 그런 이충근, 이해천 그런 유해 강사들 한 10여 명을 짜서 네. 첫째는 그들을 교육시킬 교재를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씩 훈련을 시켜서 예. 우리나라의 나라 일꾼으로 기르자.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핵심적인 네. 목표. 네.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네. 청년들도 좋아하고요. 예. 그러고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우리나라 이제 좌파 진보 세력이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잘한 게 있습니다. 네. 몇십 년 동안 감옥 살고 라면 먹고 도망 다니고 하면서 자기들의 진지를 구축했지요. 자기 사람을 기른 겁니다. 네. 그 사람을 수십 년 기르니까 그 세력이 정권을 잡는 데까지 갔지요. 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분들이 네. 그분들도 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인데 네. 그 시대에 우리 좌익 세력이 잘하는 숙주가 된 셈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주사파라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의 좌익 운동권이 계보가 두 파가 있습니다. 예. NL 그룹 그리고 PD 그룹이라. 네. NL 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네. 민족 해방 전선이라 그러고 네. 그 주사파라 그래요. 예.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 주사파입니다. 예. PD 그룹은 피플스 디마크러시 그래서 막스 레닌 정통 공산당 이론을 신봉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계통이지요. 네. 약간 뭐 좀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조국이란 분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예. 들으셨지요? 네. 그분은 아마 경향성이 PD 그룹 쪽인 것 같고 네. 다른 80% 주류는 NL 그룹, 주사파 그룹입니다. 예. 그 그룹들이 음지에서 힘을 길러서 그래서 정권의 중심부에 들어온 데까지 자랐지요. 네. 그동안에 보수는 많이 게을렀습니다. 네. 공부도 안 하고 베풀지도 않고 네. 저 안보는 미국 한미 동맹이 안보는 해주고 네. 그러고 뭐 경제는 뭐 재벌들이 해주고 보수 세력이 많이 안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재를 육성시키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 탄핵 사태로 2030 세력들이 자체적으로 가드에 나와서 나라 일에 앞장서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 두 달간의 사태에서 얻어진 최고의 유익한 열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청년 정치학교에서 좀 네. 기도해 주시고 네. 후원해 주십시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될 세대니까 이건 뉴욕도 마찬가지로 2세들이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네. 이어받으시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잘 그래서 들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우리 자유민주 시민연대 행사 때는 각 네. 청년단체 리더들을 전부 강사로 세워가지고 네. 아주 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여하셨다고요. 네, 그분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아주 참 몇 년간 선거 부정의 자료를 모으고 애를 쓰셨는데 국민들이 시큰둥하게 뭐 그럴까이 뭐 그냥 해프닝으로 치부했는데 네. 이번 계엄령 사건으로 인해서 선거 부정이 구체화가 드러난 거지요. 예. 이번에 얻은 큰 수확이 선거 부정의 사례들이 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네. 그리고 선거 부정에 그 신기하게 중국 사람들이 그 관여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데에 아주 역할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지요. 네.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선거에 관여하냐. 이건 이번에 뿌리 뽑자. 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또 아까 언급을 하셨다시피 국제정치학 우리 이춘근 박사님 또 전 국가정보대학원 이천 교수님들도 참여하셔서 이제 청년학교를 이끌어 가시나요? 예. 강의도 하시고. 예, 그분들이 강사진의 중심이고 아마 교장은 이춘근 박사가 맡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 우리 이제 자유민주 시민연대는 주 나이 든 원로 그룹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울타리가 돼가지고 네. 뒷바라지를 해줘야지요. 예, 우리 김진호 목사님하고 김승규 장로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원로 목사님들이 대거 합류해서 그 물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자유민주 시민연대 설립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인재도 양성하시고 이제 올바른 국가 간 이런 어떤 가치관을 확립해 주실 건데요. 특별히 이번 2달간의 상황에서 큰 열매 중에 하나가 한국 개신교 교회 세력이 깨어난 거지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만 지켜가는 안 되겠다. 그 나라 사정이 이상하게 삐뚤어졌다.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나가지고 시위운동, 국민적인 저항운동의 거의 8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좀 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거든요. 네. 워낙 좌익 세력이 문화나 시대를 주도하니까 교회가 공격당하고 위축돼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서 영어로 어그레시브하게, 파지티브하게 교회 세력이 아주 떨치고 일어나서 영향력을 많이 넓혀서 앞으로 좋은 조짐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한국은 이제 여전히 아직도 탄핵 정국에 있는데 지금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칠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고 전망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좌익 진보 세력이 각 부서에 또아리를 틀어서 진지를 구축을 해서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나 무슨 노동조합이나 정교조나 각 부서에 자기들의 근거지를 닦았지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번에 굉장한 자기들이 세력을 구축했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차지의 국민들이 깨달았지요. 야, 이거 어영부영 하다가 나라가 이거 뭐 이상하게 좌익 공산주의 쪽으로 나가겠다. 그 청년들이 열받은 것도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하고 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서 자유세계에 우리 위치를 확실히 해야지 나라가 이상해지겠다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1030 그러고 뭐 그 시위대 가보면 스님도 계시고 뭐 다양하지요.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이 참 본인한테는 미안하지만은 2달간 잠깐 동안 감옥 들어가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체질인가 그 사람 그래서 자기가 빨리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어차피 나는 희생해도 괜찮다. 나라의 방향만 바로 서면 나는 보람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국민들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실수로 계엄령을 했든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결과가 좋으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2, 3년 일했는 것보다가 2달간 일을 더 많이 한 셈이지요. 그러나 시민 저항 운동이 강하니까 헌법재판소나 그런 데서도 상당히 조심하게 되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돼서 아마 조만간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난 항상 일을 단순화시켜서 파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풀려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고
또 이재명은 12가지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 거의가 잡범 수준이에요. 네. 나도 뭐 지역 살았는데 사상범으로 정치범으로 살았지 잡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그 사람은 그 사건 전부가 잡범 수준이에요. 예.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길 징역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여권 야권에 좋은 차세대 후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중에서 부정선거 아닌 정상적인 선거를 해서 좋은 지도자 뽑아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든지 국민의힘이 집권하든지 좀 정상적인 국가를 건설하자. 네. 그런 흐름이 지금 많이 살아나서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네. 차제에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이제 꼭 해야 될 일, 또 건전한 애국하는 야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항상 이 보수 세력은 개혁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여당 세력은 합리적이라 해야 되는데, 예. 보수 쪽에도 개혁적이지를 못하고, 진보 세력도 합리적이지를 못하고, 네. 그냥 막, 법도 무시하고 무슨 촛불혁명, 그 이제 박근혜 시절에 한번 재미를 봤으니까, 네. 제2 촛불혁명이다 그러고, 뭐, 법을 무시해버리고, 막, 헝칼 휘두르듯이 했으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지요. 네. 야, 이 뭐, 정부가 너희들이 사조직이냐?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났으니까 판이 이제 달라진 거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당, 야당 다 정신을 차리는 셈이지요. 네. 이거 우영무영 하다가는 이거 자기들 정권도 잃겠고 나라도 망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방 이후 닦아놓은 국력도 이거는 우스워지겠다. 그런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좋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엄령이 완전히 계몽령이 된 거지요. 네. 시민들이 나라 사정을 짐작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만큼은 양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고 뭐니 해도 한미일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국민적인 합의에 도달한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곳에 뉴욕에 계신 한인 동포들에게 목사님의 또 소중한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죠. 예,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들었습니다만 나라 일에 그쪽에서도 한 마음으로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통일한국에까지 나가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사람이 무리하면 몸살이 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정치, 한국 사회도 사람이 몸살하듯이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유민주시민연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